근데 개인이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 번 무너지면 자본주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떨어져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부의 양극화가 심한 데서는 한 번 바닥을 치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서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라 해야 되냐면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선영입니다. 한 25년 정도는 그 유통업체에서 신선식품에 대한 구매 이쪽에 업무를 하고요. 2020년도에 퇴직한 이후에는 뭐 배란간 좀 글을 쓰고 싶어서 글을 썼고요. 글을 썼던 것들이 뭐 카페에 이제 올렸었는데 그 네이버 카페에 있는 글들을 출판사에서 보고서 책을 내자. 그래서 얼떨결에 뭐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또 얼떨결에 운 좋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현재는 이제 작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로 살아갔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작가 이외에도 좀 공부를 좀 계속 더 해서 지금 건국대 그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박사과정 마치고 나면은 그 교편을 잡아서 학생들한테 내가 배워왔던 것들을 갖다 가르칠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 정선용입니다. 제가 재테크에 대한 것들은 전혀 뛰어든 건 지금 현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한 거는 저희 와이프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했던 역할들은 뭐였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갖다 열심히 해왔고요. 그 일들 열심히 해왔던 걸 갖다가 저희 와이프가 그걸 모아서 모았던 걸 가지고 그 부동산에 재테크를 해가지고 뭐 현재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 한 2,500만 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한 50억 정도 자산까지 불리는 역할을 한 건 와이프의 지분이 거의 한 7, 80%가 되니까 저는 열심히 일한 거 이 부분 이외에는 다른 역할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 경제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니까 돈이 무엇인가 그런 이론적인 흐름들을 갖다가 옆에서 어드바이스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와이프가 올바로 가는데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뛰어든 것에서 일을 했던 것은 와이프가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본부와 가이드를 잡으셔서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이 그러니까 유통업체에서 MD 상품을 구매했던 일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한 것들은 진짜 직장에서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유통되어서 어떻게 소비자의 가정까지 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들을 첫 번째 부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재화 경제인데, 그러니까 재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품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재화의 경제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으로 사택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금융,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역시 재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들, 이 부분들의 바탕을 넣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제가 자발적으로 좀 공부해서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다음에 금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공부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결합시켜서 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바탕은 유통업체에 일을 하면서 식물 경제에서 바탕이 된 재화의 흐름에 대한 것들이 기본 바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화의 흐름이 예. 처음 입사하셨을 때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뭐냐면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인데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자산 중에 가장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 자산을 두고 뭐냐면 땅을 보통 두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기본 바탕이 돼가지고 공간 속에서 그 아날로그 공간 속에서 사실은 유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게 과거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화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뭐 가장 자그마했던 슈퍼마켓부터 그다음에 백화점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킬러 저희 같이 대형마트 이런 것들을 확장해가지고 공간을 갖다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요즘 와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몰같이 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까지 해서 공간 설계에 관한 것들이 쭉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공간이 필요 없어. 바로 상품이 올 수 있어. 그게 이제 바로 디지털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이제 변화되는 게 온라인으로 변화된 건데 그 온라인으로 변화된 걸 갖다가 그 저희 이제 유통업체에서 바라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도 그런 준비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바뀔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했던 역할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대한 공간들의
밥 숟가락만 하나 얹어가지고 온라인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정도만 준비만 해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라인이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나니까 이제 온라인의 공간에서는 완전히 DNA가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저희 오프라인에서는 사실은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MD들이 전문가였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전문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바뀌어버린 것들을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 구조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와서 지금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갖다가 거의 다 덮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공간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막 여쭤보고 싶은데 예. 부동산에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이 이제 땅이고 그 핵심의 땅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그 로케이션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로케이션의 변화가 이제 사실은 그 업의 변화는 내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부동산 업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날로그 공간 내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변화되겠죠. 예전에 그 공간에다가 상품을 진열했다면 그 공간에서 상품 진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시스템을 갖다가 관련된 비즈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지 그 부동산의 공간은 땅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로케이션에 대한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처럼 지방에 있더라도 지방의 로케이션들을 계속 확장할 때는 지방에 관련된 공간들도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장되는 형세가 더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 대한 것들, 로케이션을 갖다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지 이 업의 자체가 변화된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큰 돈으로 투자해야 되고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그 개념 쪽에 투자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첫째 부분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돈으로 돈을 갖다 불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또는 한 채 하는 것들이 어떠한 리스크가 있고 저가로 해서 다양하게 획득하는 것이 무엇 리스크가 있는가 이걸 갖다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리스크라는 건 시대에 따라 흘러가요. 특히 우리 같이 지금 자본주의 현재 경제 구조에서는 그 리스크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계속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어찌 보면 똘똘한 한 채든지 아니면 지방에 분산 투자든지 가져다가 그냥 쓰면 돼요. 투자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금리가 올라가 버린 시기에는 돈의 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첫째로 이해하고 그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개인이 투자를 할 때는 오피스 그 사무실 그 회사가 투자하는 건 달라요. 근데 개인이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 번 무너지면 자본주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떨어져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부의 양극화가 심한 데서는 한 번 바닥을 치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서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라 해야 되냐면 큰 돈으로 투자해야 되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돈으로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갖다가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을 때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게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이런 개념의 투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자기 내부적으로 자기가 얼마만한 뭉칫돈을 가지고 있나 목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뭉칫돈을 가지고서 얼마나 시간을 갖다가 견딜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러면 저는 투자하면서 기본적인 승률은 거의 90%, 99%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현재 그 젊은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타이밍만 맞춰가지고. 근데 타이밍은 신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신도 못 맞추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본적인 내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그러니까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에요. 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력이 강하게 되면 절대로 무너지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이용한 내력은 허약해요.
외력이 조금만 힘만 가면 바로 주저앉아 버려요. 자기 인생에 3분 주저앉고 난 다음에 다시 세울 수가 없는데 그러한 투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원칙은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리스크를 갖다가 견뎌낼 수 있는 내력을 키우고 그 내력을 키우는 만큼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기억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투자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